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스베리가 개발한 배면뛰기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배면뛰기 동작이 언제부터 시도가 되었냐면 1968년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돼요. 네, 그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인 딕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선수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자신의 신체 조건과 자신의 운동 능력으로는 더 이상 높은 높이 한계치에 다다를 수가 없을 것 같은 자신의 한계점이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선수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좀 더 높은 높이를 넘을 수 있을까 되게 상당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면에서부터 이렇게 도움닫기를 해서 옆으로 넘는 동작을 하는 선수들 대다수였는데 그런 선수들과 경쟁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옆으로 넘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내가 뒤로 넘으면 안 될까? 되게 다양한 공중 동작 방법들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연구한 동작을 토대로 자신이 수많은 연습과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그 동작을 발견을 하게 됐고 자신한테 가장 잘 맞기도 했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가장 높은 높이를 넘을 수 있는 동작인 이 포스베리 플롭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1968년도에 올림픽이 멕시코에서 개최가 되고 그 당시에 높이뛰기 대회에 출전을 해서 이 미국의 딕 포스베리 선수가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자, 자신의 신체 조건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걸 갈망하는 그런 열정적인 태도로 이 선수는 올림픽 세계 챔피언이 되게 돼요. 자, 우리도 오늘 배울 포스베리 동작인 포스베리 플롭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조금 세분화해서 가르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배면뛰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시선이 앞을 보고 있는데 역시 더 뒤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베리 동작을 먼저 하기 전에 배면뛰기 동작을 하기 전에 일단 뒤로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할 건데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매트로 떨어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내 몸의 무게중심, 사람은 누구나 몸 가운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게중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게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높이를 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무게중심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 치면 자, 내 팔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 무게중심을 위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착지까지 이루어야 되니까 착지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착지할 때에는 목으로 떨어지게 되면 역시 여러분들 크게 다칠 염려가 있어요. 머리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충격이 목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떨어질 때에는 자신의 자, 이쪽 등으로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준비 동작은 이 상태에서 내 무게중심을 끌어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재서 허리를 활처럼 휘어지게 만들어서 떨어지는 지점은 이쪽 등이 될 수 있게 해서 한번 착지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준비. 그 다음에 까치발을 들고 쓰러질 때는 까치발을 들 거예요. 허리를 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손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자, 쓰러질 거예요. 다시 까치발 들고 무게중심 끌어올리면서 쓰러질 건데 떨어지는 지점은 등으로. 그 다음에 허리를 재고 나서 허리를 활처럼 브릿지 자세를 만들고 나서는 약간 버텨주세요. 왜냐면 허리에 공중동에서 아치형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준비. 자, 까치발 들고 무게중심 끌어올려서 쓰러질 거예요. 자, 이렇게 맨 처음에 매트에 내가 서서 쓰러지는 동작. 매트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보조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다칠 염려 없을 거야. 단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까치발 들고 무게중심 들어 올리는 건 잘해. 근데 쓰러질 때 목을 자신의 배꼽 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절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목을 자신의 배꼽을 향해서 당겨주는 상태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허리가 진 모습으로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재서 이 사이로 내가 발을 통과할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쓰러지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겁을 없애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높이뛰기 동작은 점프를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중 동작과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건데 두 번째 동작. 자, 제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준비. 제자리에서만 점프를 할 건데 이때는 두 발로 점프를 할 거야. 하나, 둘. 자, 지금 점프를 뛰어서 착지할 때 등으로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아까랑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는 서서 뒤로 브릿지 자세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동작이었지만 이번에는 내 두 발로 하나, 둘 완전히 반동을 주면서 점프까지 뛰었어요. 다시 똑같아요. 아까 동작에서 점프 하나만 추가된 거야. 자, 준비. 양손은 높은 점프를 위해서 반동을 한번 줄게요. 하나, 둘. 자, 이게 두 번째 예비 동작. 역시 자, 이 동작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내가 점프를 했을 때요. 점프를 하는 순간에는 고개가 뒤로 넘어가 있는 게 맞아요. 자,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점프할 때는 고개가 뒤로 넘어가 있는 게 맞는데 내가 발을 넘고 나서 고무줄을 넘고 나서는 빨리 내 시선, 내 두 눈을 내 배꼽 쪽으로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목이 뒤로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점프하고 나서 이 목을 공중동에서 빨리 자신의 배꼽 쪽을 향해서. 근데 아예 처음부터 점프하는데 배를 보고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절대 이 허리가 들어가서 브릿지 자세, 활처럼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개를 막 이러고 점프를 뛰면은 등이 이렇게 말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점프를 뛰는데 내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에는 이 시선을 내 배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잘못된 예랑 잘된 예 두 가지 예를 보여줄 건데, 자, 먼저 잘못된 예 먼저 보여줄게요. 하나, 둘. 잘못된 예였어요. 자, 이번에 잘된 예. 하나, 둘.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선생님이 점프를 뛰고 나서 다리가 거의 뒤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무릎을 말았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무릎을 접게 되면요. 무릎이 이렇게 접게 되면 내가 착지를 했어. 만약에 무사하게 넘었다 하더라도 이 무릎이 착지한 상태에서 내 얼굴을 때릴 수가 있어요. 착지한 상태에서 무릎이 올라오면서 내 얼굴을 가격할 수가 있어. 그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내 무릎이 내 얼굴을 때리면 누구한테 화도 못 내. 내가 날 때렸으니까. 근데 아픈 거, 화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들 다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이 브릿지, 이 허리 재는 연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더 아름답게 넘을 수 있기도 하고 더 높은 높이를 넘기 위해서도 하지만 안전하게 넘기 위함이 가장 커요. 그래서 하나, 둘, 점프했으면 떨어질 때까지 무릎 이렇게 계속 말아주시면 안 돼요. 떨어졌으면, 자, 공중 동작 했으면 이 다리를 계속 이렇게 힘줘서 펴치고 있어야 돼요. 핀 상태에서 마지막에만 올려주는 거지 무릎을 처음부터 이렇게 말아서 자신의 몸통 쪽으로 가져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개가 넘어갔을 때 처음에는 뒤로 넘어갔지만 착지하기 전에 빨리 내 배꼽을 쳐다보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리에서 착지할 때 무릎을 절대 말지 말 것. 안 그러면 이 무릎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착지했으면 그 다음에 무릎을 계속 다리 힘주고 있어서 최대한 필 수 있도록 쳐주는 건 그 다음 문제니까. 자, 이렇게 예비 동작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도움 닫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한번 다뤄볼 건데, 도움 닫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대각선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